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1월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 언제나 여유와 따뜻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을 뺀 5명의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들이 세 번째 대선 후보 토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지에는 한 목소리를 냈고 낙태 이슈는 논쟁이었으며 하이라이트는 니키 헤일리 후보가 비벡 라마스와미 후보를 쓰레기라고 부른 순간입니다. 토론에 빠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장 가까이에서 북한 인구를 잘못 말하고 헝가리와 러시아 국경이 닿았다는 등 말실수 등을 이어갔지만 지지자들은 상관하지 않고 그를 추앙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12명의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 최대 사흘까지 휴전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가디건이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부인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46%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에 반대합니다. 지금 가자에서는 안전한 쉘터에 피신한 주민도 화장실 1개를 600명이 함께 쓰고 아이 우유를 더러운 물로 만드는 어머니도 많습니다. 그래서 휴전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앤서니 블링켄 국무장관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의욕을 갖고 있고 실제로 군사협력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 리, 이준명, 제임스 리 3명이 인터넷을 통한 고급 매춘 네트워크를 운영한 혐의로 보스턴에서 기소됐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20년 징역에 25만 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인부터 제약회사 임원까지 성매매를 한 사람 수사도 시작했습니다. 전화번호 이런 모든 것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가족의 사업 사기 재판에서 증언한 이방카 트럼프의 태도는 아버지나 오빠, 동생과 달리 차분했지만 답변 각본은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로 똑같았습니다. 이제 트럼프 변호팀 증인 신문이 시작되고 12월 중순에 재판이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공화당 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과 동생을 소환했습니다. 미국은 11월 17일까지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셧다운해야 하는데 의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 탄핵안을 먼저 올려놨습니다. 헐리우드 배우협회도 작가협회에 이어 파업을 끝냈지만 작가들과는 달리 당장 일을 시작하진 못합니다. 양측의 합의안에는 배우 허락 없이 인공지능 배우를 만들지 않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백악관이 발표하기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4시간 휴전하는 것. 날마다 4시간, 그 4시간 동안 사람들이 이제 대피도 하고 물이나 뭐 식량 같은 것도 공급받으라 하는 여기에 합의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게 1일 사흘에서부터 될 수도 있다라는 가디언의 보도는 지금 백악관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언제까지인지는 저도 지금 막 본 뉴스이기 때문에요. 잠시 뒤에 조금 자세히 전해드리겠고 어제 있었던 미국의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들의 토론은 사실은 이 가운데서 현재로서는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후보 토론회가 열리는 그 장소에서 한 1마일 떨어진 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벽 6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렸다고 하거든요. 뭔가 얘기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트럼프 대 대안으로서의 이 사람들이 하는 그 공화당의 그 분위기 같은 것, 이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5명의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들이 말한 모든 것들이 지금 미국을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어제 그 토론회를 보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실 텐데 제가 좀 말로써 그려드리겠습니다. 인상적이었었던 것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토론회를 시작을 하는데 어제 MBC였거든요. 굉장히 MBC에서 그 존중받는 그 호스트와 또 다른 진행자 이렇게 그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 진행을 했는데 비벡
와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레스터 홀트에게는 감히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레스터 홀트는 민주당 대통령이건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얌전히 앉아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그 진행자잖아요. 같이 진행을 했던 크리스틴 그 웰커, 왜 공화당 그 후보나 정치인들은 여자들을 많이 공격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여자 뉴스 진행자로서 공화당 후보나 공화당 유력한 정치인들이 무슨 언론인들을 공격할 때 남자를 공격하지 않아요. 항상 여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그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한두 가지를 얘기를 하라면 크리스틴 월커 사회자를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가운데서 크리스틴 월커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대선 후보 사회를 터커 칼슨이 봤어야지 된다. 전 또 이렇게 말하는 대선 후보는 처음 봅니다. 이로써 많은 그 중도적인 사람은 저 사람이 처음에 반짝 활기는 불어넣었는데 전반적인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터커 칼슨 아니면 조 로건, 일론 머스크가 어제 공화당의 공식적인 토론회를 사회를 봤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2016년과 2020년 여러 가지 선거에서의 여러 문제 언론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언론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의장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반민주적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냥 그런 군복 같은 그 속에 들어있는 코미디언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치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도 너무 나간 겁니다.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아주 젊은이가 돈은 많지만 돈은 많이 번 너무 나간 거죠. 나치래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사이 국경에 벽을 세워야지 된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을, 지금 후보로서 바이든 대통령을 미셸 오바마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와이프로 교체해야지 되는 걸 서주에스트 했습니다. 그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니키 헤일리의 경우는 두 번의 토론에서 굉장히 그 영리한 모습, 좀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전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였고 유엔 대사 트럼프 아래서 지냈던, 그러니까 많은 후보의 공격을 받죠. 어제는 비벡 라마스와미, 니키 헤일리,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그리고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그 연방 상원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공격을 많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함께요. 론 디센티스도 계속 니키 헤일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아니라 트럼프와 지금 라이벌로 싸워야지 되는 사람은 나야 나.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미 현재로서는 뭐 론 디센티스가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어제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에서 이 그 토론회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플로리다의 인기 있는 주지사로서의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누리기는 했지만,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니키 헤일리가 훨씬 높다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젊은 사람은 니키 헤일리의 외교 정책이 너무나 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3인치짜리 힐을 신은 딕 체니다. 딕 체니가 굉장히 강성이었으니까요. 전 아들 그 대통령, 그 부시 대통령의 부통령이었고 전에 뭐 국방장관도 지냈고 했었던 이 그 딕 체니에 대해서, 그렇게 그 사람이 강성이니까 이라크 전쟁을 치를 때 당시도 니키 헤일리가 유엔 대사를 지냈으니까 어제 이제 중요한 이슈가, 국제적인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좀 유리하지 않았겠어요. 공격을 하면서 3인치짜리 힐을 신은 딕 체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뭐 나중에 뭐 5인치짜리 힐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하다가 니키 헤일리가 그냥 또 한 방에 날려주더군요. 나는요, 당신이 신을 수 없는 그 정도의 힐을 신지 않아요. 3인치면은 1인치가 2.5cm니까 3인치만 하더라도 거의 10cm, 5인치면은 이거는 얼마예요? 2.5cm니까 25cm짜리를 어떻게 신고 다닙니까?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제가 들려드리지도 않겠습니다. 너무나 좀 우아하지 않아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때 누가 더 중국에 부드러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니키 헤일리가 중국에 더 부드러워, 무슨 론 디센티스가 더 부드러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비벡 라마스와미가 너무 이제 강한 나간 말을 막 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비벡 라마스와미는
틱톡을 쓰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기도 하고 30대 후반이고요. 틱톡을 쓰니까 그런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감시할 수도 있고 해를 줄 수도 있는 틱톡을 쓴다는 그 비난하는 과정에서 라마스와미가 니키 헤일리의 딸을 얘기를 한 겁니다. 아, 네 딸도 틱톡 쓸 거야. 틱톡 쓰는 거 보진 않았겠지만 네 딸도 틱톡 쓰잖아. 딸이나 집안 일이나 잘 뭐 이렇게 해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키 헤일리가 아주 화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 화를 감추려는 노력을 할 정도의 영리함이 있지만 감추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한 거죠. 아마 그 부분에서 많은 그 부모들은 이제 비벡 라마스와미에 대해서 너무나 경박하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딸을 당신 보이스에 얹히지 마. 내 딸을 당신 보이스에 얹히지 마 하다가 당신은 쓰레기야. 이런 얘기까지 니키 헤일리가 했거든요. 이게 상대 당의 후보도 아니고 같은 당의 후보들과 이렇게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진행자들이 MBC의 그 베테랑 앵커들이 굉장히 그 진행 같은 것을 잘해서 뭐 쭉 이슈 안건 같은 것도 끌어냈고요.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그 5명의 후보 가운데서 분열이 있었고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잖아요. 하루 전에 낙태 때문에 오하이오주에서도 켄터키에서도 버지니아주에서도 완전히 민주당이 싹쓸이 승리를 했으니까 이 낙태에 대해서도 라마스와미가 딱 얘기를 합니다. 공화당이 낙태 때문에 지는 당이 돼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론 디샌티스와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연방 상원의원은 낙태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이잖아요. 팀 스캇의 경우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일한 지금 후보고요. 공화당 대선 예비선거 후보고요. 이 사람은 전국적으로 낙태를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론 디샌티스는 플로리다주에서 불과 얼마 전에 임신 6주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안에 서명을 한 주지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다르고 그 사이에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뉴저지가 그렇게 보수적인 주가 아니잖아요. 동북부에 낙태는 그냥 주에 맡겨야지 된다. 이 정도로 갔고 니키 헤일리는 유일한 여자입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유일한 여자예요. 어제도 이제 상징적으로 흰색을 입고 나온 것 같은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여자 후보가 나는 분명히 프로 라이프다. 공화당처럼 이 낙태에 반대하는 프로 라이프라는 거예요. 그러나 프로 초이스 낙태를 선택하는 여자들은 낙태 선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 낙태 선택의 뜻도 존중을 한다. 그 사람의 뜻도 존중을 하고 대신 나의 프로 라이프인 낙태를 금지하는 나의 생각도 존중받길 원한다. 이런 아주 애매모호한 입장. 나도 그 사람들 판단 안 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도 낙태에 반대하는 나를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스라엘은 완전 뭐 이스라엘 홍보 대사들이 나왔어요. 누가 더 많이 하마스를 비난하느냐. 경쟁적으로 그 같은 얘기. 하마스 말살에 대해서 누가 잘하나. 말의 강도 높이기 어제 그런 그 대회였고요. 그리고 친팔레스타인 시위하는 것도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5명의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들은 모두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들이 하루에 29ml니까 이론수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정도의 물로 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그리고 피신하라 피난민들 피신하라에서 피신을 하는데 남쪽으로 가는데 가다가 폭탄마저 쏘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선 완벽한 친이스라엘이었고요. 어제 그 론 디샌티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고 그러나 이제 최근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처음에 이제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그 주지사로부터 본인이 공식 지지를 받고 홈그라운드 이런 등등의 일로 어제는 이제 조금 이점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밖에 중요한 이슈는 어제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여기도 의견이 조금 엇갈렸고 중국에 대해서는 앞에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는 토론이 끝나고 나서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팀 스캇이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연방 상원 의원이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가 잘못되면 그의 대안으로서
주목받을 만하다. 처음에 많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토론회를 3번 하면서 뭐 잘못하는 건 없는데 존재감이 좀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팀 스캇이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화당 사이에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남자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잘 알려진 사람 가운데서 린지 그레이엄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람들이 의심을 좀 합니다. 게이인가? 하니까 어제 그동안 여자친구가 있다 얘기만 하다가 딱 여자친구를 토론이 딱 끝나고 나서 금발의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후보의 여자친구는 금발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여자친구를 딱 그 무대 위에 토론이 다 끝나고 나면은 서로 그렇게 싸우다가 거의 이제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하잖아요. 하고 배우자들 올라오고 하는 그때에 이제 본인의 여자친구를 무대에 올려서 이제 그 싱글, 오히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싱글 대통령이 시간이 많아서 일을 더 많이 한다. 이거는 인도의 총리가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잖아요. 어제 그런 면을 조금 보였고, 누가 잘했나는 뭐 니키 헤일리 후보가 어제도 좀 잘한 것 같고, 이 론 디샌티스를 고립주의자로 막 몰아넣었어요. 미국도 글로벌 파트너가 필요하다. 내가 유엔에서 일해보니까 말이야. 이렇게 여유 있게 얘기를 많이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5명 후보 모두 왜 토론에 안 나오느냐. 특히 디샌티스와 니키 헤일리가 여기는 힘을 합쳐서 트럼프가 나와야 됐는데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잘한 사람은 레스터 홀트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막 저 사람 아니어야 사회자 바뀌었었어야지 대한 크리스틴 그 웰커 굉장히 그 민첩한 조정 같은 거 잘했고요. 비벡 라마스와미는 모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제 다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본인은 거기 안 나갔고 앞으로도 후보 토론에 안 나간다고 하고 그런데 10마일이 아니라 1마일 아니었던가요? 1마일 떨어진 곳에서 제가 1마일이라고 머리로 생각했는데 여기 10이라고 써놨어요. 떨어진 곳에서 새벽 6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보겠다고 그 하이얼리아라는 그쪽 지역이 이제 히스패닉계가 많은 그런 곳이라고 하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북한의 인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던가요? 제가 14억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14억이라고 하고 헝가리와 러시아의 국경 같은 것도 뭐 잘못 말하고 요즘 잘못 말하는 게 아주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요. 그런 것들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어제 보니까 지난번에 한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서 내려가기 전에 트럼프만 등장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열광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서 한동안 조금 좀 식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그 발을 동동동동동동동동 구르는 걸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지지는 다시 살아났다. 예전처럼 저는 어제 보면서 그렇게 느꼈고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너무 무식한 말을 하거나 이런 때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또 아마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북한 인구가 14억 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은 거예요. 도덕적인 것, 그런 매너라든가 남을 막 누르고 이런 것들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 걸 보는 게 속 시원한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그러면서 그의 정책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되지도 않는 그런 뭐 기후변화가 어디 있느냐 혹수다라고 하는 말을 믿는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트럼프의 정책을 판단할 능력은 없다고 봅니다. 총 20억 달러 승소. 물론 굉장히 많은 분들은 트럼프의 정책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평가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도 많지만 앞에서 와 하고 추앙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그 사고와 비판 없이 추앙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입을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지금 속보를 조금 전해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좀 보도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에세이 비슷한 기사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방송하고도 제가 또 확인을 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인구를 14억이라고 했는가? 네, 1.4 빌리언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게 됐냐면 이 김정은이 14억 명의 인구를 이끌고 있는 보스다. 근데 사람들은 나에게 그가 현명하다, 인텔리전트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김정은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를 좋게 말하면서 14억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헝가리와 그 러시아의 국경에 대해서는 헝가리의 그야말로 독재자하고도 친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어떻게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그런 파워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헝가리의 그 독재자와의 본인의 관계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헝가리가 어떻게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까? 러시아 있고 우크라이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헝가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은 상관없죠. 무슨 어느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뭐 취미로 많이 아는 사람은 알면 좋지만 상관이 없지만 이건 지금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것이고 그 이슈를 선거 캠페인에서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분들은 아무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에 별로 받아당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민주당의 46%가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대응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50%가 지지합니다. AP통신과 Nook Center for Public Affairs 항상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하죠. 8월 달에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물어보면은 57%가 지지했거든요. 8월보다 지금 7%가 내려간 겁니다. 그때는 그 반대하는 사람이 40%였는데 지금은 46%.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너무 지지한다 하는 것이고 이거 점점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어떤 휴전을 하고 미국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오고 가자 사람들 안전하게 피신하고 피신해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3분의 1이 무너졌다고 하거든요. 가자 지구가. 집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집만 또 있으면 뭐합니까? 기간 산업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아무튼 그리고 바이든의 대응을 지지하는 사람들 지금 뭐 이스라엘 휴전하지 말라고 하고 하는 거 잘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76%는 그럼 이번 전쟁의 책임이 누구야? 하마스. 왜냐하면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 남부를 침공을 했잖아. 그리고 32%가 이스라엘. 또 책임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대응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쟁 책임은 이스라엘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56%. 하마스가 55%거든요. 이게 바로 아이빌리그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냥 순수하게 다른 거 이해관계 다 빼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얽힌 돈까지 얽힌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그 과거의 역사와 지금 현재 상황 아이빌리그 학생들이 왜 친이스라엘적인 그런 시위도 하느냐면은 하마스라는 괴물이 등장한 그 원인 제공을 상당 부분 이스라엘이 했다고 보는 겁니다. 상당 부분.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제로 본인들이 키워놓은 괴물이기도 하고 하마스가 있어야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협상을 해서 팔레스타인도 국가를 만들 수 없어. 저런 괴물들이 어떻게 국가를 만들겠어? 하고 하마스를 키우다가 지금 뒤통수 맞은 거죠. 엄청나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요. 벤자민 네탄야후가 지금 물러나야지 된다. 전쟁 끝나기 전이라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3%라고 하더군요. 오늘 아침에 NPR 방송에 그 보도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네탄야후는 가기는 갑니다. 언제 가느냐의 얘기고. 그래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당장의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의 그 전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48년도에 가만히 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땅에서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스라엘이 그냥 그걸 나가라고 하니까 떠돌아다니고 나중에 벽까지 쳐놓고 벽 쳐놓은 그곳에서 또 내려가라고 하고 내려가는 도중에
폭격 맞아서 숨지고 하는 이걸 똑같이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75년 동안 학생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러나 성인들은 지금 뭐 정치인들 이스라엘 자금 받아야죠. 표 받아야죠. 사업가들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많이 지지합니까? 이스라엘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이스라엘의 부자들이 자신들의 회사에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주일시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지지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초기 대응은 뭐 일반인들도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많았죠. 왜냐하면 하마스를 미국에서 테러 그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랍 국가에서도 하마스를 테러 그룹으로 보는 그런 국가들 많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성인 1239명을 대상으로 했고 오차 범위는 3.9%포인트입니다. 사흘 휴전하는 지금 안 됐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시간 하루 4시간 하기로 했다는데 뭐 정확하게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러므로 뭐 가디언이 아침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어린이들도 그렇고 여성, 나이 드신 분, 아픈 사람들 좀 뭔가 추스려야지 되니까 그러면서 하마스는 인질을 석방하는 것. 뭐 12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네타냐후가 전원 인질 석방 없는 휴전은 없다. 그렇게 한다는 거 소문이야 소문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마스는 또 휴전 없는 인질 석방 없다.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뒤로는 지금 계속 인질 협상, 휴전 협상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주일 동안 공습을 계속했죠. 거기가 완전히 지금 질병이 말 그대로 드글드글 하는 겁니다. 가자지구 북부가. 이게 이제 유엔이나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미국은 전쟁이 끝나면 가자지구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금 서안에 있는 그곳이 통치해야 된다. 계속 어제부터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가자 주민이 이 파타당을 원치 않고 또 이질감도 워낙에 있고 또 남아있는 하마스와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는 이코노미스트가 쓴 그냥 가자 주민의 생활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뭐 제목은 거창하게 붙여놨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블레임만 할 뿐 뭐 내가 잘못했다 하는 쪽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제목이었는데 이코노미스트는 얼마 전에 휴전하면 안 된다라고 또 이 기사를 쓰기도 했었던 그런 그 영국 매체입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그냥 대강 읽어드릴게요. 시간 닿는 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자 지구에서의 삶은 이제 걷고 기다리는 일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물 배달해주는 트럭, 우물, 빵집, 또 음식 있는 곳이면 배급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걸어갑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때때로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걸어가서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밤에 새벽을 기다립니다. 막 공습하니까요.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220만 명 사람들 이제는 한 달이 넘는 전쟁과 거의 전면적인 포위 공격을 견뎌내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 10월 13일 이후에 계속 이제 그 북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반복을 했는데 4분의 3 정도가 간 것으로 아직도 4분의 1은 남아있는 거 어차피 가도 죽을 수 있고 나 여기서 우리 걸 지키겠어 뭐 예전에 지키지 않았다가 다 빼앗겼잖아 우리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남쪽에서도 안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요 문장 이후에요 11월 7일 남쪽에 이제 그 칸 유니스라는 곳의 한 학교니까 당연히 유엔이 관리하는 대피소겠죠. 공격을 했어요. 사람들 사망자 나왔습니다. 이제 피난자들의 대부분은 유엔 시설이라든가 병원, 공공건물에서 대피하고 있는데 미어 터진답니다. 가장 붐비는 유엔 보호소인 이 칸 유니스 직업학교였대요. 원래 직업훈련센터였대요. 1인당 개인 공간이 이거 얼만큼입니까? 2제곱미터 미만이고 얼마나 붐벼요. 화장실은 최소 한 개를 600명이 써야지 된답니다. 하루가 몇 초가 되나요? 1초 동안에 사람들이 화장실에 갈 수 없으니까 적어도 뭐 1, 2분, 2, 3분 짧게 잡아서 그런다 할지라도 600명이 화장실 하나를 공유를 한답니다. 전쟁 전에도 가자지구 사람들은 평균 하루에 80리터의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80리터. 그런데 유엔은 아주 긴급한 상황에 사람이 최소한 마시고 뭐 음식 만들고
손 같은 것이라도 씻고 하려면 15리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물 파는 거 뭐 2달러 50센트 정도 돼서 파는 게 그게 3리터 정도 되나요? 15리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할당량은 지금 3리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리터 안 되죠. 3리터 안 되죠. 29ml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요 또 무슨 어디 우물 같은 데서 길어오니까 농업용 용수 이런 더러운 물이잖아요. 목욕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치고 물은 모자라는데 탈수증은 너무 지금 흔하답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뭐 날마다 굉장히 많은 뭐 설사 여기서 이제 질병이 점점 악화되는 거잖아요. 면역력 약한 사람 음식 부족한 거 말해 뭐 하겠습니까? 계란, 쌀, 기름 이런 것은 뭐 찾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냥 아무 니 맛 내 맛도 없는 그런 그 플레인 한 빵덩어리 하나를 갖기 위해서 지금도 운 좋게 열려 있는 북부에는 빵가게 하나도 오픈 안 했다고 하고요. 운 좋게 열려 있는 몇몇 빵집에 밤새도록 줄을 선답니다. 그래서 빵 한 덩어리, 플레인 빵 한 덩어리로 어떤 경우는 같은 데 모여 있는 몇십 명이 먹어야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6.25나 뭐 다름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통조림, 참치 이런 것들 사람들이 구호품으로 주겠죠. 생양파. 산모인데 아이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이 먹일 분유. 엄마가 젖이 나오겠습니까? 아이 먹일 분유를 만들기 위해서 오염된 물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가자지구입니다. 11월 7일 엊그제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싫어요. 뉴스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가자지구에 식량, 물, 기타 생활 필수품이 부족하다는 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 이 거짓말을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가자지구 북부 상황은 더욱 심각해서 거기에 이제 하마스의 근거지가 많이 있으니까 약 30만 명 정도가 110만 명 피신하라고 했는데 남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30만 명은 가지 못할 수도 있겠죠. 집에 장애인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한다던가 하면 가족이 어떻게 그럼 장애인 버리고 갑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런저런 사연으로 못 가고 있는 사람 30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파괴돼서 구호단체도 그곳에 빵도 물도 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빵집도 운영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탈출을 하려고 했는데 이젠 too late.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많고 그냥 걷다가 중간에 숨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하마스 지금 가자를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 권력 집단이잖아요. 정당이잖아요. 가자 주민들이 예전에 파타가 싫다고 뽑아놓은 유엔을 비난을 합니다. 가자 지구에 어떻게 해서라도 충분하게 뭔가를 공급을 해야지. 본인들의 그런 것은 본인들은 하마스 자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얼만큼이 숨져도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숨져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우리가 뭐 나라를 세울 수 있으면 그건 우리가 감수해야지 되는 고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마스잖아요. 그러면서 유엔을 비난을 합니다. 하마스도.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랑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가자 지구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달 초에 그 하마스 정권의 내무부의 대변인 이아드 아흐부즈가 알세파 병원 밖에 막 폭탄 터지고 왔요. 그 병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딱 하는데 탁탁탁탁탁 걸어 나와가지고요. 하마스를 비난을 했답니다. 이런 일이 있기가 드물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마스도 독재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정말 피해를 받죠. 그런데도 그 내무부의 대변인이 얼마나 이 참상을 볼 수가 없다 해서 인간적인 그 용기를 낸 거죠. 본인도 그로 인해서 받을 뭐 여러 가지 일들 또 본인도 혼자도 아닌데 가족들 뭐 많지만 그보다는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마스를 비난을 했습니다. 전에 이렇게 되면은요. 하마스가 데려다가 고문하고 살해하고 한 그런 실제의 케이스들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가자 지구의 형편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전해야지 되는 기자도 뭐 수십 명의 가족들이 다 숨진 그런 기자들이 있잖아요. 뉴욕에 있는 비영리 단체 언론인 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한 34명의 팔레스타인 저널리스트들 최소한 34명이 숨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로부터 공습받아서 숨져, 하마스로부터 우리에게 불리한 건 말하지 마라 해서 위협을 받아 이스라엘에 의해서 숨지지 않으면 하마스에 의해서 숨질 수도 있는 게 팔레스타인 일반인들도 일반인이지만 저널리스트들의 지금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같은 정치에 참여할 시간이 없습니다. 왈가왈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멀게만 느껴지는 휴전, 이제 어떻게 하든 더 좋다. 결과가 어떻든 일단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고 우리 아이 우유라도 좀 깨끗한 물로 타주자 하는 게 가자지구 주민들의 마음이랍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작가협회에 이어서 헐리우드 배우협회도 이제 파업을 풀고 일단 잠정적인 합의를 스튜디오 연예업계 회사와 했거든요. 하기는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당장 그 작가협회는 그 당장 혼자 일하고 작업하는 것이니까 일을 시작했지만 이 헐리우드 배우협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작가들과 헐리우드 배우협회가 파업을 해서 배우협회는 118일 파업을 이제 끝낸 건데 작가협회는 그보다 조금 더 길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이제 왜 이게 우선 당장 안 되냐면은 뭐 세트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캐터링, 뭐 운전기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같은 사람 파업하지 않았지만 파업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많이 또 받은 분들입니다. 파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200만 명이 그동안 잡 없이 일을 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세트장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등등 해서 파업을 푼 것은 이제 기본적인 그 임금 좀 더 받게 되고 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큰 줄기는 스트리밍 서비스 할 때 이 출연했던 배우들 보상을 조금 주고 그리고 배우의 승인이 없이는 인공지능이 한 번만 딱 가고 예전에는 맨날 촬영 있을 때마다 갔잖아요. 딱 인공지능으로 찍어놓고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이런 건 배우의 허락이 없으면 못하도록 그럼 배우가 허락할 때는 돈을 받고 하겠죠. 해서 작가협회는 148일을 파업을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얻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중요한 승리였고요. 뭐 헬스케어 같은 것 들어갔고 그런데 이미 이 파업으로 잃어버린 돈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부터 일정 정리하고 또 스튜디오 뭐 공간 같은 것도 예약을 해야지 되고 아마 빨라도 1월 정도가 돼야지만 재가동이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63년 만에 작가협회와 배우협회가 처음으로 이제 함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스크린 그 협회의 회장으로 있을 때 이후에 처음으로 함께 파업하다 작가협회 먼저 파업한 작가협회가 풀었고 이번에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어려운 부분들 뭐 노조 투표는 남아 있어요. 하겠죠. 지도부가 합의를 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경제적으로 활성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 멜로즈 길 있는데 또 무슨 뭐 베버리 블루버드 있는데 이런 데 가면은 스튜디오들이 있잖아요. 스튜디오 옆에는 항상 작은 무슨 뭐 햄버거 가게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서 얼핏 그 멜로즈에 있는 어떤 그런 커피숍도 생각했고요. 전에는 지금은 모르는데 한인이 그 커피숍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지금 그런 일이고 그리고 이제 이방카 트럼프가 어제 그 가족의 민사 사업 사기 재판에서 증언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는 어제는 이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거고 변호인 측 트럼프 변호인 측 증인 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쯤이면 이 재판은 민사 재판은 얼만큼의 이제 그 손해배상을 하고 또 뉴욕에서의 사업 권한이 어떻게 되는가를 판사 혼자 이건 판결하는 겁니다. 배심원 없어요. 배심원 요청을 하지도 않았어요. 트럼프 측에서. 그런데 참 아버지 또 오빠 동생 에릭 남동생은 에릭이고 뭐 한 3살 뭐 이런 터울이 있잖아요. 오빠 남동생과 아빠와 이방카는 참 다르더라. 이방카 트럼프는 오랜 동안 본인의 이미지를 계속 이제 대중에게 홍보를 해오고 그렇게 만들어 온 그런 그 이방카 트럼프입니다. 재벌의 딸입니다. 태도는 달랐는데 대본은 똑같았어요. 아버지와 아들들은 판사 앞에서 반항하고 판사를 모욕하고 마녀 사냥이다, 정치 선거 개입이다 했는데 이방카 트럼프는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만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 판사가 목소리를 너무 작게 해요. 이방카 목소리가 그렇게 작은지 몰랐어요. 저는 목소리를 너무 작게 하니까 판사가 목소리 조금 키워주시겠습니까? 이러면 어머 sorry 라고 또 작게 말해요. 그러면 또 판사가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마이크에 조금 가까이 와주시겠어요? 하면 네 하고는 또 작게 말합니다. 말은 안 들어요. 말은 안 들으면서 태도 그리고 뭔가를 누군가가 가져다 주면 아주 고맙다고 재판부에도 막 고맙다고 막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가디언의 기자가 취재한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요. 본인은 백조의 호수처럼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데 자산에 대해서 말할 땐 또 아버지와 똑같은 어휘를 씁니다. beautiful. 우리 그 자산, 그 건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beautiful. 한데 이게 그 이방카 트럼프도 이제 뭐 책을 쓴 때가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군요. 현실보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사실 여부보다 인식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잖아요. maybe 대한 사실이라고 할 수도 있고 maybe 이걸 그대로 바꿔놓으면 증언 내용보다 어떻게 보여지는 태도가 중요하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보도를 쭉 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증거로 제시된 확고한 뭐 오고 간 이런 이메일과 이런 걸 딱 제시해도 기억나지 않는데요. 그렇게 오래된 걸 어떻게 기억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제가 하도 가디언의 표현이 재밌어서요. 호수를 건너는 백조처럼 차분하게 증언했는데 수면 아래서는 맹렬하게 노를 젓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터 바이든과 제임스 바이든이 바이든 대통령 동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이 제임스 코머, 그 켄터키의 이제 감독위원회 하원의 위원장이 소환을 했어요. 헌터 바이든이 외국과 뭐를 하네 하고 부당으로 아버지가 부통령일 때 이득을 취득해서 그 이득의 상당 부분을 또 아버지에게 말하자면 상납했다.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도 다 도와줬다. 우리 확고한 증거가 있다. 은행 자료까지 있어 하면서 소환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제출한 은행 자료라는 게 뭐냐면은 제임스 바이든과 조 바이든 사이에 단기 서로 뭔가 꿔줘야지 될 일이 있었던 25만 달러. 이 25만 달러를 지금 공화당에서는 헌터 바이든이 뭐 어디서 돈 버는 걸 아버지 어카운트로 넣은 거야. 이 그 제임스 바이든을 통해서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언론 매체들이 뭐 메신저를 포함해서 다 확인을 한 결과 두 사람 사이에 뭐 형제 간에도 돈이 오고 가고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집을 살 때 할 때 뭐 이런 때 뭐 그런 돈이었다. 그것도 단기 빌려주고 빌려받은 것이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행 기록이 바이든이 자신을 포함해서 그 가족에게 이득을 주고 미국에 해를 끼쳤다는 것을 전 세계에 어떻게 이런 걸 팔아먹었는가 하는 거 우리가 증명해냈다라고 하는데 증명해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라 11월 17일에 임시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은 이거 연방기관 폐쇄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임 그 하원 의장은 마이크 존슨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화당의 생각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장 관심 있게 보시고 들으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일보 일면에 자세히 나왔고 제가 혹시 레이티스트가 있을까 싶어서 그게 이제 보스턴 쪽에서 어제 체포된 세 사람이기 때문에 보스턴 글로브도 조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다음 주에 일단 다음 주는 아니고 인정신문까지 이준명 씨는 구금돼 있다 하는 건데 이준명 씨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학생이다라고 나와 있고 미국 매체에서는 뭐 코리안 아메리칸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세 사람이 그 고급 매춘 네트워크 돈 많이 받고요. 뭐 어떤 경우에 뭐 콘돔 없이 2시간 하면은 뭐 840달러요. 그 정도까지 하고 120분 동안 30분 동안은 뭐 240달러 등등 해서 41살의 하나 리, 68세의 제임스 리, 캘리포니아 토렌스 출신이랍니다. 하나 리 씨는 매사추세츠 그 케임브리지고요. 보스턴 법원 출두 명령 받았네요. 제임스 리 씨는. 그리고 이준명 씨 30살인데 인정신문까지 구금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십만 달러를 벌었다는 건데 유죄가 확정되면 20년 징역, 25만 달러 벌금. 근데 손님들이요. 정치인, 군 장교, 의사, 변호사,
교수, 테크 회사 임원, 제약 회사 임원 수백 명인데 지금 이미 전화 기록, 인터뷰까지 했었다고 하고 아직까지 손님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뭔가를 수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성을 막 메뉴로 해서 메뉴를 막 고를 수 있게 하고 2020년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또 캠브리지, 워터타운, 또 워싱턴 DC 외곽에서도 이런 곳에서도 있고요. 매춘업소 뭐 아파트를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고 또 웹사이트에서는 뭐 이 여성에 대한 평가 같은 것도 하게 하고 했는데 오늘 지금 보스턴 쪽에서 지금 기소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가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돈이 얼마 있는지 이런 매추는 불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많은 뉴스가 여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지금 G7 외무장관 회의 때문에 이제 앤토니 블링컨 그 미국 국무장관이 서울에 갔는데 뭐 박진 외교장관도 만나고 윤석열 대통령도 만났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많이 가려지고 있지만 지금 미국은 계속 보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여지는 이런 그 군수 물자 같은 것을 협력하고 북한으로부터 미사일과 탄약을 공급받을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 군사 프로그램을 또 러시아도 북한에 지원해 주는 것을 미국이 보고 있다 하니까 한국과 미국이 워치하고 일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